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8월 29일 월요일 장 마감 후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장이 이틀 연속 지금 안 좋게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금요일에는 소폭 하락했고요. 오늘은 개파락해서 마감도 거의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18% 빠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8%까지 빠졌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4% 빠졌었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선물 거래로 장중에는 1.5%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0.98% 정도, 0.9%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 파월의 어떤 그런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예상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직무유기 수준이고요.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 주식을 좀 하신다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게 앞으로는 하락장이니까 현금 비중을 늘려라. 현금화를 해야 된다. 숏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전제 조건이 좀 틀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들은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현금화 비중이 기본적으로 아마 활황장일 때도 현금 비중이 최소 20-30% 이상, 최대 50%까지 보유하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투자자일 경향이 많습니다. 몰빵했다가 하락장이라고 완전히 풀 매도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졸업을 빨리 합니다. 그 졸업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졸업하거나 돈을 다 잃어서 졸업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애초에 그 논리 어떤 가이드가 성립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락장이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빠지진 않습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처럼 막 4%, 5%씩 빠지는 하락장에는 별 수 없이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힘센 종목들은 많이 상승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실시간 검색어 순위인데요. 보게 되시면 네오이즈, 세비캠은 성장하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물론 이 종목들을 사야 되냐, 그리고 이 종목들이 앞으로 갈 거냐에 대한 거는 절대로 아니지만 일단은 이렇게 2% 코스피 지수가 2%를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는 상승을 많이 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물론 이런 저축은행 관련주들은 이게 제가 지금 어떤 테마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찌됐든 어떤 실적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테마성 상승이 아니라 실적을 뒷받침 혹은 산업이 조금 미래가 있는 그런 테마성 종목일 경우에는 이런 전반적인 약세장 하락장에도 갈로면 갑니다. 갈 섹터는 가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친환경이라고 하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SMR 쪽을 그나마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몇 가지 좀 추려봤던 이 리스트인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그런 리스트인데 지금 보게 되시면 오늘 다 하락을 했는데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만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이 왜 그러냐? 제가 알기로는 이런 한전기술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업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정보 한에서는 한전기술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SMR 관련된 사업에 연관이 있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기존 원전 기업 베이스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SMR과 기존의 원전이 서로 다르다가 아닙니다. 소형 원전이고 기존 원전이고 다만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제로 소형 원전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그 아래 하위단의 기업들이 이런 SMR의 수혜를 받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업이 SMR 기업이다라고 명백하게 명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왜 안 빠졌냐? 다른 기업들은 많이 빠지는데 결국에 이 기업 친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시면은 대한전선이 되어 있네요. 두산 에너빌리티로 가게 되면 일단은 오늘 보합으로 끝났고요. 연기금 9만 주 매수, 외국인 55만 주 매수했습니다. 공매도는 나오지 않았고요. 0.65%. 네. 그리고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금요일에 제가 영상을 올리진 못했는데 금요일에 일본 기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고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주봉 기준으로는 아쉽습니다. 주봉 기준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후에 하락해서 마감했어요. 사실은 22,440원, 그러니까 22,500원 정도까지 350원만 더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오늘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모습 작년 11월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작년 11월에도 볼린저 밴드 상단이 25,843원이었는데요. 종가는 25,578원, 한 300원 정도 모자르게 마감했어요. 결국에 그 다음 주에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는가 했으나 결국에 다시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쭉 빠졌죠. 물론 이때의 주가에 빠진 이유와 현재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뭐 원전 관련된 내용들, SMR 관련된 내용들이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하락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은 그냥 지수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결국에 마이너스 3.39%로 시작을 했지만 장중에 3% 이상을 끌어올리면서 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 센 놈은 하락장에도 셉니다. 네. 뭐 삼성전자 2% 이상 빠졌고 뭐 카카오 5% 가까이 빠졌고 그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안 빠졌죠. 안 빠지는 종목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시장이 뭐 힘들어도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지만 사실은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친환경 탄소 중립은 결국에 가야 됩니다. 이 탄소 중립을 경기가 안 좋다고 외면하다가는 결국에 나중에 매물 비용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쪽 섹터에 투자하시는 게 앞으로 미래 먹거리 관점에서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탄소 중립, 탄소를 저감하는 데 일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혹시나 석유화학, 전통 석유화학 기업이나 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중에서 그럼 그런 기업들을 무조건 팔아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기업들 중에서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R&D, 연구개발이나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제서야 준비를 하는, 아직도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기업들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재작년에 다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먹거리 유일한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차장고는 뭐 줄어든 상태에서 관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는 0.6%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도 적게 나왔고 지금 상태에서는 뭐 특정 증권사, 그러니까 JP모건 같은 경우에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 공매도 상환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뉴스도 별거 없어요. 뭐 지금 보게 되시면은 뭐 에너지혁명 최대 수혜주 두산 에너빌리티다 라고 코멘트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이죠? 최근 주도주로 떠오른 원전과 친환경 에너지 섹터에 대한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네, 여기 원전이 이 소형 모듈 원자력 SMR입니다. 그래서 SK가 테라파워에다가 투자를 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K가 테라파워에 투자한 거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다. 그리고 이미 두산은 이미 투자를 해놔서 사실은 뭐 지금 투자하는 그런 SK그룹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뭐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 계약을 따냈다고는 하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나요?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방산주는 사실은 줄 때 먹고 나와야 됩니다. 줄 때 이때다 싶어서 다시 들어가시면 쉽지 않아요. 네, 방산주는 지금 아마 아주 예전에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줄 때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뭐 월봉 보면은 2010년도니까 지금 최근 한 5년 선으로 보면은 최고점이에요. 네. 물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2012년도까지도 거의 구제해줬습니다. 2012년도 왜 구제해줬냐? 배당했을 거 아니에요? 배당했으니까 배당금 받으면 2012년도까지 매수자들 다 구제해줬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뭐 여기다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지금 뭐 어느 주체가 끌어올렸다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상징성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완만하게 빠집니다. 그러면은 매도를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일본 기준도 상단, 주봉 기준도 상단, 월봉 기준도 최상단이기 때문에 네, 줄 때 나오셔야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본 기준은 떨어져 있고 주봉 기준은 또 떨어져 있고 월봉 기준만 올라가 있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최근에는 명확하게 외인이었고요. 거기에다가 연기금도 일정 부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매수세가 명확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매수 주체가 엑시트를 하는 순간부터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이렇게 안 좋은 장에 많이 빠지는 종목을 추가 매수할 게 아니고 덜 빠지는 종목, 덜 빠지는데 어떤 지금 현재 하락하는 반대 수혜주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인상 때문에 은행주가 올라간다. 거기에 은행주를 추가 매수하면 안 되고요. 그런 반대급부적인 종목이 아니고 이 종목은 앞으로 미래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산업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